안녕하세요. 회계실무 4주차 13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받으러온 파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배웠는데 외상 매출금과 오늘 배운 받으러움을 매출 채권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교과서 48쪽을 통해서 간단하게 받으러움에 대해서 살펴보고 선생님이 본 교과서에서 내용이 조금 부족해서 작년에 배웠던 회계원리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을 조금 보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받으러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밑에 있죠? 자, 받으러움, 즉 약속어음은 발행인인 채무자가 누구에게? 수취인인 채권자에게 자기의 채무를 갚기 위해 일정한 금액, 즉 외상대금을 약정 기일, 즉 만기일에 약정한 장소, 땡땡 은행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권을 약속어음이라고 하고, 보통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을 경우 무엇으로 기입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으러움으로 회계 처리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 회계 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복습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배웠던 받으러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상품을 매출하고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을 받아서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면 그것을 받음어음이라고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쪽에, 그쵸? 차변에 받으러움이 발생하는 거고,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회수하거나 만기일 전에 어음의 배서 양도 또는 어음의 할인,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그래도 배우긴 했죠. 이런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소멸하면 받으러움 계정을 대변에 기입해준다. 이따가 우리 회계 처리하는 거 살짝 보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자, 먼저 우리 약속어음과 옆에 페이지에 있는 환어음을 받으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두 개 중에 첫 번째 약속어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약속어음은 어음의 발행인이, 아까 말했듯이 발행인, 어음을 발행한 사람이죠? 그럼 이 그림에서 발행인이 누굴까요? 한번 관계를 잘 봐보세요. 그쵸? 이쪽에 있죠? 광주상점이 발행인이죠. 발행인이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만기일에 약속한 장소에서 수취인, 누구죠? 그죠? 대구상점이 수취인이 되겠죠? 내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를 약속어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발행인은 뭐가 발생한다? 어음상의 채무, 즉 돈을 갚아야 할 채무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지급어음이 생기고, 수취인, 대구상점 입장에서는 어음상의 채권인 받으러움, 돈을 받을 권리죠? 받으러움이 발생한다. 이 관계를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 예시가 나와 있는데, 대구상점이 광주상점에 상품 10만원 매출하고 대금은 3개월 만기 광주상점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았대요. 쉽게 말하면 대구상점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1번 화살표, 상품을 매출하고 원래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2번 화살표 보면 뭐로 받았다?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치? 광주상점이 대구상점에게 만기일에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서인 약속어음을 준 거죠. 그치? 대구상점 입장에서는 어음을 받은 거고,
자, 그래서 3번 화살표 보세요. 뭐가 됐어요? 만기일이 돼서 대구 상점에서 광주 상점에 어음 대금을 청구했어요. 만기일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광주 상점은 해당되는 금액을 대구 상점에게 지급하면 되겠고, 대구 상점 입장에서는 어음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여기 우리 얘를 보면은 얘를 우리 회계 처리한다. 회계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대구 삼정의 입장에서는 뭐가 생기는 거고 바드럼이 생기는 거고 광주 상점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야 하니까 지급어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요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대구 상점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 요 예시를 회계 처리한다 보시면 차변에 바드럼 설명처럼 발생했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니까 상품이 왔어요. 근데 광주 상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갚아야 하는 입장이니까 상품을 매입하고 차변에 대변에 지급어음이 발생한 거죠. 부채죠? 광주 상점 입장에서. 요 관계 이해 가나요? 네. 약속어음은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화나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화나음과 약속어음의 차이점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당사자가 2명에서 그쵸, 화나음은 3명이 된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 맞아요. 그럼 어떻게 3명이 되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화나음은 어음의 발행이니 여기에요. 개념. 어음의 발행이니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서 만기일에 자기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어음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누구에게? 지명인에게 의뢰한 증서가 화나음이에요. 화나음. 그래서 옆에 페이지 넘어가서 화나음의 우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먼저 우리 예시를 한번 통해 봐볼게요. 대전 상점이 경기 상점으로부터 상품 25만원어치를 매입했대요. 그쵸? 자, 그럼 요 그림에서 대전 상점 얘가 경기 상점으로부터 상품 25만원어치 산 거죠? 그치? 근데 보니까 화살표 보니까 3이라고 돼 있네? 그러면 이 관계 전에 뭔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1, 2를 먼저 보면은 대전 상점이 제주 상점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뭐가 있어요? 그쵸?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즉 제주 상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시를 보면은 대금을 어떻게 했어? 매출처인 제주 상점 앞 화나음, 즉 경기 상점에게 대전 상점이 상품을 매입하면서 화나음을 발행하고 이 화나음에 대해서 누구한테 돈 받아라? 그쵸? 제주 상점 앞 화나음이니까 제주 상점에게 돈을 받아라 하는 화나음을 발행해서 동점의 인수를 얻어 지급하다. 여기서 인수라는 것은 옆에 여기 보시면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글씨 보시면 어음의 금액에 지급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승낙하는 것을 인수라고 하는데 즉 경기 상점이 제주 상점에게 어음을 인수할 것을 제시했어요. 즉 대전 상점으로부터 받은 환어음을 제주 상점에게 제시했을 때 제주 상점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승낙하는 것을 인수라고 해요. 그래서 5번 화살표 보면은 어읍 인수 제시해서 제주 상점이 어떻게 했어요? 6번 보니까 인수를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야? 그치, 만기일에 어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7을 봤더니 만기일이 됐고
만기일에 어음대금 청구, 경기상점이 제주상점에게 청구해서 제주상점이 경기상점에게 어음대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가 3명이 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환어음이라고 한다고 우리 작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죠. 약속어음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기를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 부분은 살짝 패스하고 함께하기를 같이 봐볼게요. 예시를 보시면 8월 4일 날 경남상점에 외상매출 대금 20만 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점 발행 1개월 만기에 당점 앞 약속어음으로 받다. 그러면 우리가 외상매출금 2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뭐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받으러음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답은 어떻게 됩니까? 차변에 올까요? 대변에 올까요? 받으러음은 차변에 20만 원 올 테고 대변이 외상매출금 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오면 되겠죠? 차변, 대변. 됩니까? 여기서 동점 발행 1개월 만기의 당점 앞은 동점 발행, 타인이 발행한 누구 앞으로? 당점, 우리 회사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8월 10일 한번 봐볼게요. 8월 10일 보시면 인천상점에 상품 40만 원을 매출하고 40만 원어치 상품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 발행 서울상점 인수의 환어음으로 받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인천상점에 상품 매출했는데 대금은 인천상점이 발행했는데 누구한테? 그저 서울상점 가서 돈 받으라는 거죠. 그러한 환어음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주면 돼요? 똑같이 차변에는 받으러움 생기는 거. 우리가 받을 권리니까 40만 원 생기면 되고 대변에 상품 4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 개념까지 이해 가나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개념 그리고 간단한 분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추심, 위임, 배서하는 거 그리고 배서 양도와 할인에 대해서 개념과 회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